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커피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고조사 토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표시냐면 55페이지 펴보세요. 55페이지. 자, 가토지 제도의 실시 배경과 그 의의를 늦추친 기획을 고려해서 서술하시오. 요 가와 나 사이에 실시되었던 핵심적인 토지 제도의 변화 과정과 그 내용을 쓰고 그다음 나와 다의 토지 제도를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이게 이제 12년 2차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이제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 문제 풀면서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어, 부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일단 간을 보면 이 간은 이제 저번에 풀어봤던 것처럼 딱 눈에 띄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성품과 행동의 성악, 공로의 다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후산국통에 크게 기여한 순서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토지. 이건 태조 때 역분전을 말하죠. 역분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볼게요. 자, 근래에 정쟁이 일어나서 창고가 텅 비어 백간의 녹봉을 그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인들이 격려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근대 전쟁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싸움이냐면 몽고의 싸움이죠. 몽고하고 이제 6번이나 싸웠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토지제도의 단서가 됐던 것이 그 다음 줄이죠. 풍기에 따라서 경기 8원의 땅을 토지를 지급하십시오. 이렇게 됐죠. 자, 요거는 이제 그 풍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 8원의 땅을 이제 지급한다. 요게 단서죠.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원종 때 실시한 녹가전이죠. 녹가전. 예, 녹가전은 이제 신진 관료들에게 경기 주변의 땅 8원을 토지를 지급한 거야. 녹가전. 그 다음에 이제 단을 보죠. 자, 단은 이제 이것도 좀 친숙한 사료죠. 여기 보시면 이제 경성에 거주하는 왕실을 지키는 자, 현직, 산지를 논하지 않고 각각 가에 따라 토지를 받는다. 그래서 일가는 이가는 뭐뭐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단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외방은 왕실의 울타리이니 마땅히 군전을 두어서 군사를 기르고 동서양계에 예전대로 군수에 충당한다는 거죠. 자, 여기 단순히 군전이죠, 군전. 자, 군전이라는 것은 고려 후기 때 이런 이제 첨성직이나 이제 유황풍광 같은 직들에게 줬던 그 토지 제도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이 군전은 수조권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형식으로는 수조권이 아니라 실제 자기 땅에 이제 면세지를 설정한 거야. 5교대에서 10교까지. 예. 그래서 지방 한량간들, 유황fun간들에게 지급했던 토지인데 이 군전이 지급한 걸 관련된 명시된 내용은 가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럼 첫 번째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아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가토지의 실시 배경과 그 이들 밑줄진 기획을 고려해서 이제 서술했잖아요. 그럼 역분전의 실시 배경과 그 의의를 쓰시면 돼요. 예. 그 역분전은 이제 고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배경은 호족들과 공인 장군들의 심의에 의해서이잖아요. 그 고려가 건국하고 나서 왕조 창건의 공헌과 자신의 충성의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필요했기 때문에 관계에 상관없이 성품과 행동의 성악에 따라서 그러니까 토지 공헌도에 따라서 이제 토지를 분급한 토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호족세의 통합, 호족과 그 측근세의 충성을 유도해서 왕조의 기반을 강화시키려겠다. 네. 그래서 그 의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분전은 몇 년에 실시했냐면 940년에 실시했죠. 예, 녹가전은 어, 그 1271년에 원종 때 실시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토지지들 변화 이거 쓰려면 되게 많죠. 일단은 그 사이에 시정정식가가 있었죠. 그래서 경종 때 시정정식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개정정식가 목종도 있었죠. 그 다음에 경정정식가
논중돼 있었어. 네. 요걸 이제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쓰시면 돼요. 요 관련된 내용을. 예. 요건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들 참고해서 쓰시면 되고요. 관련된 내용은 기출문제 분석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와 다의 토지들의 비교를 쓰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자, 비교라는 것은 우리가 역교론에서 이제 비교학습과 연결돼서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는 거죠. 비교라는 거는. 자, 일단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이제 또 많아요. 일단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분석 내용을 보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공통점은 토지의 사유지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10분의 1의 조세도 같아 수초권을 지급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을 지급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소유권의 재분배는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국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문무관리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급한 월급적 성격이 크죠. 반대급부적 성격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무관리 직역이 된 반대급부를 제공했고 대농장의 확대로 인한 전시가 지역 붕괴하는 과정에서 신진관료들 대상을 제급했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급 대상은 경기 지역에서 한정돼 지급했다. 물론 이제 이때 경기라는 의미가 지역적 범위 좀 틀리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독과점 같은 경우에는 경기 빠른 지역은 주로 이제 오늘날 경기 북부 지역이나 항해도 남도 항해 남부 지역을 의미하죠. 그 당시 경기는 이제 개성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경기는 가정법 경기는 오늘날 말하는 한성 부근의 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경기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지명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 그 당시 가정법을 지급할 대상 지역을 그 당시 경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 어떤 그 경제를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편제된 거죠. 그래서 경기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서울 주변의 땅이기 때문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와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범위가 좀 다르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조권을 지급했고 원칙적으로 상속이 금지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직역의 세습화와 수신전 호당제 명목으로 세습이 가능했다는 거. 예. 자, 그리고 이 가전법과 녹가전 자체는 직역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농민하고는 아무런 경제 특권이 없다. 그래서 일반 농민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요. 자, 그러면 차이점을 볼게요. 차이점도 이제 많은데 일단 녹가전 자체가 고유 왕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전시가 체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거죠. 따라서 건문세족들의 불법적인 대토지 소유 확대지 못하고 대개 보면 이제 경기의 모든 토지가 아니라 파전에 개간된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런 게 있고 파전에 개간된 토지라도 여기 이제 이것도 나중에 들어가면 다 이제 뭐냐면 건문세족의 어떤 농장에 편입이 되죠. 예. 원래는 그 신진 관료들에게 지급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문세족대 농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편입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편 이제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의 경제 기반을 세우는데 실시했죠. 경기 지역에서 소유권이 국가 토지가 아닌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초기에는 개구 수준을 위한 토지 소유권 분배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에는 이제 사전을 몰수해서 검은 소유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을 몰수해서 사전화된 그 개인 사전을 몰수해 갖고 이걸 대상으로 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신진사대부에게 그 분배함으로써 고질적인 검은세족들의 농장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이제 각자 이제 보세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되게 많은데 여기까지 설명하기 좀 그렇고 나중에 제가 이제 가정법 얘기할 때 설명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를 볼게요. 자, 9번 문제는 이게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시정정신과가 관련된 거예요. 이 문제 수준이 되게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10년도 기출 문제거든요. 10년도 기출 문제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 그래서 이 정도 문제 풀려면 어느 정도 책을 보셔야 되냐면 9편이 정도 책을 보셔야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포셈이라든지 그다음에 통론 같은 교과서 수준은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전문적인 문제예요. 그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다음은 고유시대 어느 전시가의 일부를 도표한 것이다. 자, 이 전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9편이 나와 있어요. 이 표는 아마 9편에서 이제 따와가지고 문제를 낸 것 같아. 이 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걸 이제 시정정신과라고 이제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게 있는데 여기면 사색 공복에 따라서 지급한 거죠. 자삼, 간삼, 분삼, 녹삼. 이게 사색 공복이잖아요. 사색 공복은 언제 만들었죠? 강종 때 만들었어. 그래서 이 강종 때 마련된 사색 공복에 따라서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언제 때? 그 아들이었던 경종 때. 그래서 경종 때는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강종 때 이제 등용했던 신진 세력들과 그다음에 예전에 구우 세력들 간의 어떤 세력이 균형이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청정신에 반영되는데 일단 좀 보죠. 먼저 자산 계급을 볼게요. 자산 계급들은 이제 뭐냐면 대개 보면 이제 간직이나 집중의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한테 이제 줬던 거냐면 호족들에게 줬어요. 호족들에게. 호족들에게. 그래서 요거는 호족들에게 주로 줬던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족들에게.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담삼, 비삼, 녹삼 있는데 자, 요거는 간직을 고려해서 준 거야. 이때 이제 문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문반 계층이 전반적으로 단삼, 비삼, 녹삼 같은 걸 줬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무반도 있고 잡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무반이라는 것은 일반 사병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풍기를 받고 있는 고위층 관료 그 무인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강종 때 주로 이제 시위군사로서 많이 등용했던 신진 세력도 있어요. 그들에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잡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 당시 강종 때 왜냐면 많이 등용했죠. 고려 초기 때는 잡업이 그렇게 천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천문을 관측하는 사천 직이나 그 다음에 이제 왕의 건강을 담당하는 연수 같은 작업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측근세력들이에요. 되게 강종 때. 그래서 이제 강종 때 그때 대표적인 그 측근세력이 누구냐면 작업 관련돼서 천문을 관측하는 그 예전에 이제 왕건에서도 한번 그 왕건이 아니라 그 강종과 관련된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사람인데 최지몽 같은 사람들 있죠. 천문 담당. 그 최지몽이 그다음에 강종이 이제 포적 강화 정책, 포적 탄압 정책 하니까 죄송합니다. 자, 포적 탄압 정책을 하니까 그 당시 미리 알고 그 뭐냐면 포적 탄압 정책을 하니까 포적들이 반발해서 이제 강종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사전에 캐치를 해서 그들을 제거를 했죠. 남사 음모를 이제 박살하고 아마 이제 말은 천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보 기관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나름대로 사조직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최지문 같은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기획을 보면 문반 외에 무반과 작업증도 지급 대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 맞죠? 아까 이제 그 단삼이나 비삼이나 녹삼 안에는 무반하고 작업도 있었다. 이게 문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답이 기역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인품을 고려하고 있어 역fun전의 성격을 살펴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자산 계급도 있죠. 여기 호족들 주로 이제 지급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계층들 볼 때 인품을 고려했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단계에 따라서 간품에 따라서 이제 지급한 건 아니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볼게요. 자, 지급을 이제 등급이 미치지 못한 관리들에게 전 15개월을 지급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맞죠. 전 15개월 지급했다는 것도. 그래서 이제 여기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이제 기미 급차녀 가등자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똑바로 써야 되겠네요. 자, 기미 급차녀 가등자라는 말인데,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그 가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지급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해가라는 말이죠. 한해가. 그래서 가등에 제외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그 설이나 같은 이속들, 잡류 계층들, 그다음에 군인 같은 이때 군인이라는 것은 일반 이제 하급 병사들 얘기하죠. 예, 어차피 이제 무방 계층들은 훈계를 받은 이제 고급 관료들은 그 가정법에 이제 전시까지 직접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아마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것이라고 사절 보고 학자들이 해석한 거야.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요거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맞고 그 다음에 자산치 구성원들의 재산 구성원 재산으로서 간직이 없는 상가는 제외시켰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자산층 계급들은 재산이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호족 계급 사람이죠. 호족. 그래서 이들은 호족들이고 간직이 없는 상간도 지급받았어요. 예. 주로 상간을 지급받은 계층들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등급이 있잖아요. 품이. 예. 그래서 이제 여기 1품, 2품, 3품, 4품, 5품 이렇게 쭉 품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서 품은 요거 모르겠는데 밑에 간품은 아니다. 예. 간품 아니면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급. 예. 그래갖고 대개 보면 이제 그 상당히 이제 큰 건셋발을 가지고 있는 호족들이 이제 주로 잠깐만요. 호족들한테 줬던 토지인데요. 예.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제 이들 계층을 뭐라고 하냐면 원윤이라고 해요. 원윤. 원흉.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원흉이라고 해서 원흉이라고 하는데 원흉은 이제 어디까지 의미하면 자산 계층에서 1, 2, 3, 4, 5, 6 등급. 예. 요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 계층이 거의 이제 호족 계층인데 요 계층들은 특히 이제 대호족 계층이야. 그래서 얘네들에게는 산지까지도 줬어요. 산지까지도. 예. 이 원흉 계층들에게는 예. 그래서 요거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는 제외됐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요 재산들도 아니고 이들은 호족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6등급 6품 이상의 원흉 계층에게는 뭐냐면 그 산직자도 뭐냐면 산직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이니까 니은을 제외하고 기은, 니은, 디귿 예, 답이 4번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죠. 10번은 고조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과 달리 상업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고 했잖아요. 네, 상업을.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는 통론이라든지 후생 수준에 좀 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 고조의 상업은 크게 국내 산업과 외국 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국내 산업은 도시 산업과 지방 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도시 산업은 크게 시장을 중심이지만 간형상점 등과 비정기적인 시장도 있었다. 그 다음에 지방 산업은 장시가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상업활동이 전기보다 활발해져 도시 산업의 경우 시정 규모도 확대됐고 업종별 정문화도 나타났으며 지방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한편 국가는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소금 전매제를 실시했다. 뭐 등등 있는데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보죠. 자, 먼저 이제 기획을 볼게요. 시전은 그래서 감독 기관을 경시설도 봤죠. 경시설은 조선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려 시대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시현상인들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뒀던 내용이죠. 예. 그래서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시전은 그 당시 이제 고려 때는 태조 때 실시했죠. 예. 그래서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행당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개경 경시설을 설치해서 상하이의 감독과 물가 조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간형상점인데 고려는 조선과 달리 국가가 직접 이제 경제에 관여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득을 챙겼어요. 예. 그래서 그 고려 조선하고 좀 마인드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주요 도시에다가 이런 간형상점을 운영했어. 그래서 개경에는 서점이나 복두점, 대학국, 서경에는 염점, 능라점, 약점 이런 것들을 운영했다. 그래서 주로 지배층을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했고요. 그 개경에는 또 주점이나 다점 같은 걸 설치해서 다 뭐와 연결시키냐면 전매제와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화폐도 유통하고 상세 수입도 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소금 전매제를 시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공민왕 때 비로소 시행되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언급한 거 틀렸죠. 그 가경법인데 가경법은 언제 실시했냐면 충성왕 때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앞에 충성왕 때 실시한 제도이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가경법은 이제 그 목적 자체가 국가 수입을 증대시키고 문란한 염증을 시정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염분을 국유화시키고 국가가 영가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소금의 소비자는 의원청에 가서 구입하고 사적으로 그 당시 생산 매매 행위를 금지시켰어요. 예. 이건 조선까지도 연결돼요. 이 제도는. 자, 그다음에 4번을 보면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화폐를 발행했죠. 고려 후기 때 화폐를 발행했는데 이때 공양한 때 처음으로 저하가 발행됐죠. 공양은 거의 조선 때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미 그 원나라 지폐인 교초가 있었고요. 예. 그 교초의 영향을 받아서 저하를 발행했다. 그다음 명나라폐 보초도 있었죠. 이것도 지폐죠. 그래서 저하는 조선 넘어가서 조선 태종 때까지 발행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하가 종이 지폐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태안제도 같은 것도 없었고 뭐 금하고 은하고 연계시켜갖고 그걸 이제 중앙은행에 보관해갖고 발행했던 게 아니죠. 그냥 정부가 인위적으로 발행을 했던 거야. 그다음에 뭐 원나라 그 교초처럼 영가하고 연계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가치가 없는 거죠.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 가치가 너무 하락했어. 너무 이제 많이 발행했죠. 가치가 하락을 했고 거기에다 또 보관 문제도 있어요. 지금의 이제 그 종이 지폐는 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뭐냐 무게도 잘 적진 않잖아요. 예. 물론 이제 집어넣고 이제 있으면 적긴 적겠지만 조금 뭐 빗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적지 않은데
그 당시 종이 지폐는 한지로 만들었어요. 네. 그 물만 좀 들어가면 그냥 쉽게 찢어져. 네. 그리고 좀 구겨 넣어도 찢어지고. 그래서 이 보관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종 때 잠깐 다시 발행했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대식국상인들, 그러니까 외국과의 무역에서 대식국상인들이 찾아와서 무역했다. 자, 이거 맞죠? 그때 고려 시대는 그 개경이 이제 그 옆에 있는 강이 예성강이거든요. 이 예성강 하류에 병난도가 있었어요. 이거 뭐 교과서에 자주 나오죠. 그 병난도를 통해서 중국이나 일본, 여진, 아라비아 상인들 대상으로 무역을 활발했다. 음.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은 수은이나 향로, 약품들을 교육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 고조라는 명칭, 코디아라는 명칭이 알려지게 됐죠. 참고로 이 대식국이라는 뜻은 주로 이제 아바스 왕조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아바스 왕조를 이제 중국에서 얘기할 때 대식국이 하는데 아바스 왕조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랍 상인들, 이슬람 상인들 그냥 대식국이라고 지칭했다. 일종의 대명사로 사용됐던 용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훈유 10조 할 때 우리가 당풍이라고 하죠. 당풍. 당나라 풍습. 그거는 당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의 전반적인 대명사를 사용한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틀린 거니까 3번이 되겠죠.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화폐 제도와 관련된 고려시대 화폐 제도. 내용을 볼게요. 자, 밑줄진 기획에 해당하는 왕을 쓰고 니은에 따라서 밑줄진 니은에 따라 사용한 화폐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는 고조사 식화지 관련된 내용이죠. 식화지는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언제 실시됐냐면 목종 때 관련된 사료예요. 이때 왕은 목종이거든요. 목종은 선종 다음의 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있고 천추태후가 어머니예요. 네, 이 사람이. 자, 목종 때는 이제 그 당시 천추태후가 그 여인이었던 김치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때 이제 이 시기 때는 주로 이제 성종 때는 육두품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주도를 했잖아요. 정치들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국풍보다는 하풍이 심했죠. 예. 근데 이때는 목종 때는 다시 이제 뭐냐 역전이 되었고 주로 이제 폐서 출신들이 이제 정치를 다시 장악해요. 참고로 이 천주태후 집안 자체가 폐서 출신의 대표적인 집안이었던 한고시 집안이에요. 이 집안 자체가. 자, 그래서 폐서 출신들이 정치를 장악하면서 종전의 하풍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를 이제 강조하는 그 고려에 가서 강조한 국풍이 이제 뭐냐면 주도권 확산이 되죠. 그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성종 때 중국 제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분위기가 확산됐고 그런 이유로 이제 한원공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뭐냐면 폐서 출신 사람이죠. 당연히 이 사람은 중국식 화폐 제도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성종 때 건원 중부를 발행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없애자라고 상소를 올린 거야. 이걸 사용했더니 너무 뭐냐면 백성들이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뭐냐면 폐지시키고 뭐냐면 예전처럼 슈퍼를 사용하자. 예. 물품화폐죠. 추포라는 것은 삼배, 이거는 면포도 포함돼요. 삼배나 면포 중에 옷감, 속옷을 만드는 그 재질로 사용했던 건데 좀 질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옷을 만들기보다는 주로 뭐 속옷 같은 거 만들겠지만 주로 화폐 대용으로 사용했던 게 추포였다. 좀 약간 떨어진 뭐냐면 면포나 삼배를 추포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목종이 환희견의 건의를 수용을 했죠. 예. 그래서 다점이나 주점이나 이렇게 국가에 운영하는 간영상점은 그대로 화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교육활동, 일상생활 교육활동은 예전대로 살이나 배 같은 슈퍼 같은 거를 사용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관련된 사유인데 자 그러면 일단은 전황은 목종이고요.
해당하는 왕은 그 전왕이라고 좀 그네 지워야 되겠다. 왕은 목중이고 그 밑줄진 이은의 사용화폐 요거는 뭐냐? 요거는 돈을 총으로 사용했던 이은 목중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예. 그것만 앞에서 전왕이니까 기억이죠 이게. 예. 전왕이니까 성종이죠. 목종의 아버지니까. 예. 착각을 했어. 난 요거만 생각했어. 요거네요. 예. 자, 화폐는 이제 뭐냐면 성종 때 발행된 건원준보예요. 건원준보. 건원준보를 얘기한다. 건원이라는 것은 송나라 연호죠. 이때 이제 송나라하고 종우책봉 관계를 맺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송나라 연호를 사용했고요. 그래갖고 이제 송나라 연호 때 건원 시기 때 발행한 화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건원중보는 동전이 아니라 철전이죠, 철전. 원래 이제 철전 자체는 이제 화폐 쓴 기능 가치는 별로 없어요. 네. 그 철전 자체가 천원 많잖아요. 시기성이 없고. 그래서 측량화폐에 들어가진 않아요. 측량화폐에 들어가긴 하는데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죠. 이 측량화폐라는 것은 그 자체 포면 가치와 실제 가치가 일치되는 거야.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속 화폐를 측량화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금, 은, 동, 그 다음에 철 이렇게 있는데 철은 악금이라고 잘 사용하지 않고요. 주로 이 금은동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동전을 많이 사용되고 중국은 은을 많이 사용하죠. 예, 일단 그런데 이 측량화폐는 동전이 아니라 철전이다. 근데 일본은 동전도 발행됐어요. 예, 그래서 철전이지만 동전도 일부 발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철전이지만 일부 동전을 발행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두품 세력들이 육중파 성종이 하풍을 주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을 모델로 만든 거야. 송나라가 그 당시 이제 화폐 경제 발달됐잖아. 그래서 이걸 모델로 했지만 널리 유통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고려가 자연 경제, 자급자족 형태의 경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널리 유통되지 못했던 거야.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화폐 발행 여부를 떠나서 예, 성종 때 화폐 발행과 묵종 때 그 건원중부의 폐지는 그 밑에는 폐서 출신들, 국품을 강조한 폐서 출신자와 육두품을 강조한 하품을 강조하는 이런 세력들과 대립구도가 있었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또 화폐가 널리 보급되려고 했던 그 시도는 숙종 때 있었죠. 숙종 때는 왕권을 강화하는 신법이 실시됐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의천의 건의를 받아서 그 외에 이제 동국통보, 그 동국중보, 그다음에 해동원보, 삼안통보 이런 것도 이제 그냥 발행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제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널리 발행되지 못하고 주로 이제 뭐 개성의 대교 시장에서만 약간 이제 발행할 정도야. 널리 보급될 정도고 실제로 이제 화폐가 널리 보급된 것은 조선 후기 때죠. 상품화폐 경기가 발달된. 그래갖고 이때 이제 숙종 때 발행된 화폐가 있었죠. 예, 이게 이제 상평통보, 엽전이라고 부르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화폐가 널리 보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숙종 때. 이건 뒤에 있으니까 조선시대 할 때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들어가서 이제 12번에 중세 문화 부분을 들어가죠. 자, 중세 문화 보면 1번 볼게요. 자, 고려시대 간학진흙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양형고단은 장학재단이 설치되었다. 예. 요거는 맞죠. 예. 그리고 2번은 경사육학과 항학제도단은 세워 12도를 폐지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경사 육학이라는 것은 언제 때 이제 실시된지냐면 인종 때 중앙의 국제과를 보완해서 경사 육학을 실시했죠. 그래서 국제과학원에 유학부와 기술학부를 두고 유학부는 국제학, 태학, 사문학, 기술학부는 율서, 산학 해갖고 그 자기 아버지의 간품에 따라 학생들 입학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각 주연에 한학을 설치해서 지방교육을 했어요. 근데 시학 12도는 인종 때 폐지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예종 때 과거 시험을 자격으로 이제 국제감 3년 수학을 의무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점차 이것 때문에 사학이 쇠퇴한 다음에 공양학 때에 들어서 국가가 강제 폐지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폐업을 했다 보시면 돼요. 공양학 때. 스스로 문을 닫았다. 예, 이렇게. 그래서 12도를 폐지했다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죠. 3번을 보면 자 7종의 전문 강좌를 설정하여 타고난 학자도익은 담당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국학의 국학 실제를 설치하죠. 예. 그래서 이제 언제 예종 때요. 예종 때. 예. 예종 때 설치했는데 요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문간 양성을 위해서 무학재를 설치했어요. 문간이 아니라 무간 양성을 위해서 무학재를 실시했다. 이건 아마 이제 그 송나라 때 보면 국제가만에 양학재를 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벤치마킹한 건데, 자, 또 그 당시 필요도 있었어요. 왜냐면 여진족 정보를 위해서 세계적인 무관을 양성할 필요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무인들 양성하기 때문에 이 양성한 무학재는 그 문인들의 반발 때문에 꼭 폐지가 돼요. 예, 폐지된다는 거, 예, 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천연각 보문각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얘기하면 이 천연각 보문각은 뭐와 비슷하냐면 지편전하고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설치해서 그 당시 수만 건의 장서를 모아놓고 경서를 연구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 유교 이념을 확산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등등 있는데, 자, 여기 양형굴 자학재단을 설치하고 이 실제를 만들고 천연각 보문각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언제 때 일어났죠? 예종 때 일어났어. 예종 때. 예종 때 일어난 그 간학지능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예종 때 또는 숙종 때 그리고 인종 등등에 왜 간학지능책을 하려고 했냐? 그 당시 사학 12도가 이제 학살이 되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건 이제 공교육기관에서 그러니까 국제감이나 한학을 통해서 나름대로 국가의 충성심과 왕의 충성심을 높이는 그 인재를 선발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가정들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것만 몰두를 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합격한 사람들 사학 12도처럼 그 사교육에 몰두한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오면 국가와 왕의 충성을 안 한다는 거야. 그 가정이 상력됐기 때문에 오직 그 과거 시험만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공교하고 사교하고 비슷하죠. 뭐 메가스터디 그런 데 가보면 인성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전혀 안 하죠. 얘네들 목적은 수능 점수 높이는 것 같고 애들한테 좋은 그 대학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됐기 때문에 애들 뭐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나 사회성 항양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공교육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사교육이 번성하면 이런 것들 다 뭐냐면 생략한 채 그냥 뭐냐면 입시 교육만 이제 하는 거야. 교육의 한 부분만 이제 특화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육의 방향이 너무 획일화되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교육 강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고려의 과거제도예요. 고려시대 과거제도는 조선시대 과거제도보다 더 많이 나와.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예전에 한 문제 나왔나? 그것도 고려시대와 비교해서 한 문제 나왔어요. 자, 고려의 이제 과거제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1번과 2번은 고려의 과거제도 종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고려의 과거제도는 크게 원경어, 그 다음에 그 재수업, 잡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그런데 승려들이 보는 이런 것도 있었죠.
승가 같은 것도 있었죠. 자, 일단은 명경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유교 경전을 보는 거예요. 유교 경전을. 예. 그 조선시대 때 세원가라고 하죠. 예, 세원가. 그다음에 이제 그 재수업 같은 경우에는 뭘 보냐? 시부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부, 시와 산문, 송, 책, 논문 형식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재수업인데 상대적으로 고려시대 때는 이 재수업이 이제 뭐냐면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진사카. 자, 그건 뭐냐면 한당 유학의 영향 때문에 한당 유학은 경학보다는 유교 경전을 보다는 사장을 중시해. 사장이라는 거는 시부를 바탕으로 해갖고 뭐 그 논문 형식의 어떤 글 쓰거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게 사장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재수업이 이제 강조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명경업보다는 재수업이 중시됐고요. 그 다음에 자법은 의학 천문 같은 기술관을 선발한 시험이다.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주로 이제 작가는 의학, 천문, 은양질이 율, 선, 그러니까 율, 서학, 율, 서학, 산학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다음 예종 때 잠시 시행됐던 문과는 공양학 때 정시고 시행되었다. 이거 맞죠? 고려의 과거 제도는 문과가 거의 없었다. 고려시대처럼 문과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잠깐 예종 때 문과를 실시했다가 근데 이것도 문관대 반대 때문에 폐지됐고요. 공양학 때 가서야 이제 뭐냐면 실시된 거야. 근데 공양학 때 실제로 조선이죠. 예, 이미.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서는 문과가 문과와 함께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문무 양반제 형성과 이제 뭐 신분 상승에 기여했다. 근데 이건 조선의 과거제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예부시에선 예비시험으로 합격하면 진사단 칭호를 받았다. 예부시는 예비시험으로 합격하면 진사단 칭호를 받는데 틀리죠. 예부시는 동단감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비시험이 아니라 본시험이에요. 본시험.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래서 이제 그 본시험이 예부시험에 합격한 게 아니라 또 진사단호칭은 그 예비시험 마지막 간부인 그러니까 그 본시험이 아니라 그 앞에 예비시험 있죠. 예비시험의 마지막 간부인 국자감시를 합격해야지만 얻는 거야. 그 전 단계에서. 예. 그래서 진사의 칭호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사의 칭호. 그리고 이제 예종 때는 3년 동안 국자감에 수학을 해야지만 뭘 볼 수 있는 시험 자격이 주어지죠. 동단감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자, 그다음 3번을 보죠. 3번. 자, 연표에서 각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주전도감을 설치. 이거 외워두세요. 이 예문에 있는 것들은 일일이 외워두시는 게 좋아. 이 예문 자체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주전도감은 말 그대로 뭐냐면 돈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한 임시기구라는 뜻이야. 이 도감이라는 것은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 뭐냐면 임시로 어떤 특정한 목적에서 만든 기구를 도감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주전도감 왜 만들었냐? 숙종 때 만들어진 건데 숙종 때 그 당시 이제 송나 유학을 갔다 온 의천이 송나 화폐 경기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기구죠. 그래서 이제 숙종 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뭐냐면 많은 이제 화폐들을 만들었죠. 그걸 자, 그 다음에 이자교회난 그 다음에 무신정변, 몽골 침입, 의화도 회군 있는데 그러면 좀 볼게요. 자, 기회 보면 윤관의 구성축주라는 게 있어요. 윤관의 구성축주는 이제 그 당시 그 윤관의 이제 구성축주인데 윤관은 이제 그 당시 여진족들이 기병 위주다 보니까 보병을 중심으로 상대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그걸 뭐냐면 기병 중심으로 발무반을 형성하자고 주장했고 결국에는 이제 그 아들 숙종 때 했고 예종 때 이제 벌무반을 만들고 천리장성을 넘어서 여진족을 북방으로 쫓아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몇 년이냐면 1107년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1107년 이후에 구성을 축소했죠. 그러니까 요거 이후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맞죠.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기주대첩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기주대첩을 보는데, 기주대첩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 강감창이 그 당시 거단 3차 침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몇 년에 일어나냐면 1019년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거 1126년 이자균이 난 이후가 아니라 이자균이 난 이전에 일어났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삼국사기 편찬 볼게요. 삼국사기는 이제 김부식이 이제 편찬한 건데, 이 삼국사기는 어디에서 어디 중간사에 있었죠? 묘충의 난가 1135년이죠. 네, 다시 드립니다. 자, 묘충의 난가 그 다음에 무신정변 사이 중간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묘충의 난가 무신정변 중간에 뭐냐면 삼국사기가 편찬됐죠. 삼국사기가.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 편찬에서 묘충의 난으로 분열된 민심을 재수습해서 그 뭐냐면 그렇게 이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무신정변 이후죠. 그러면 아니죠. 이거는 무신정변 이후가 아니라 여기 무신정변 이전이죠. 니은에 해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니은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 4번은 가정법을 시행했다. 이 가정법은 위화도 해군 이후인 공元 3년 1391년에 실시됐어. 1391 거의 뭐 조선이 이제 건국되기 직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위화도 해군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실시한 거다. 이게 4번이 들어간 게.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맞는 것이 윤관의 구성축조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 좀 더 눈여겨볼 것은 아까 삼국사기의 편찬 시점 있죠. 묘청의 난과 무신전면 그 중간에 나왔다. 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죠. 4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고려시대 사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구삼국사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삼국과 통일신라 문화의 시대적 성과 가치를 재현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네. 자, 이 내용인데 맞죠? 구삼국사는 고려 초기 사서예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삼국사기나 동명왕평이나 뭐 제왕운기의 1차 사조적 역할을 했던 사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삼국 역사 중에 초창기 때 이제 만들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잖아요. 주로 이제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했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어. 추정을.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 구삼국사기를 참고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뭘 이제 어떤 식으로 각색이 되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디 중심으로 김부식은 그 당시 이제 이걸 유교적 입장에 재해석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원래 그 구삼국사기에 있는 원사적인 신화와 전설을 수정을 많이 했어. 많이 삭제도 했고. 그래갖고 이제 이것이 동명왕평과 삼국유사가 구삼국사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신화전설 그대로 채용한 태도에서 좀 대비되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이제 있고, 그다음 또 차이점이 뭐냐면, 물론 이건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김부식 삼국사기는 고구려 계승 의식보다는 약간 이제 신라를 좀 우위를 두고 있다. 왜냐 김부식 자체가 이제 유투풍 출신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선종 이후부터 한종 이후부터는 아예 이제 그 신라 계승 의식이 좀 강했죠. 고구려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일련의 삼국유사는 불교적 입장에서 정통 문화를 하기는 물론 삼국사기의 유교적 합리주의에 맞서는 경향이 있었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삼국유사 자체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삼국사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내용 구성을 볼 때 삼국사기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기전체 사서도 아니고요. 뭐 어떤
그 유교적인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죠.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승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삼국사 유사 기편에 보면 이 유교적 합리적 주의를 맞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기편의 삼원에 보면 공자가 개혁 난신을 말하지 않는다. 개혁 불원 난신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그걸 싫겠다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삼국사에 배제했던 개혁 난신 얘기를 이 기편에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고대 설화나 야사 이런 것들을 이제 풍부하게 쏘고해서 우리나라 고유한 문화 정통을 중시 여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국사의 기편은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된 사조가 나와요. 예전에 기출 사조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을 보면 이승우의 제왕홍기는 단골 개국 시주라는 역사시로서 소중화의 자존적 태도와 발해를 취급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시야를 보였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운기라고 있죠. 운기. 운기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일종의 서사시로 이렇게 이제 뭐냐면 풀어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명왕편도 그런 서사시 형태죠. 그 고려기 때는 이렇게 역사를 서사시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그런 장르들이 유행을 했어요. 그게 이게 좀 쉽게 이제 대중들에게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승우도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제왕홍기도 구삼국사에 영향을 받은 시의 형식의 문화서인데 상거는 중국의 역사를 저술했고요. 제의 역사를 저술했죠. 그다음 그가 이제 왕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거는 우리나라 역사를 서술했다. 그래서 사대적인 의미와 그다음 자주적 의미가 같이 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이승우의 제왕홍기가 쓸 때는 몽골 간섭기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이제 발해를 취급 대상으로 했다. 다음데 의미가 있죠. 예전에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발해를 이제 취급하지 않았죠. 약간 언급은 한 내용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 신라하고 이제 관련돼서 할 때 이제 언급됐던 거고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 근데 이승우의 제왕홍기는 발해사를 취급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죠. 자, 이재현의 고려국사는 정통과 대의명분을 중시한 성리학적 사관과 역사 편찬의 방법으로서 조선의 사회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자, 이거 왜 틀렸을까요? 일단 그 14세기 고려기 때 원나라부터 성리학이 유입되어서 이 성리학 강조의 정통과 대의명을 강조하잖아요. 이건 맞아. 예. 그런데 이재현은 고려국사를 쓴 게 아니라 이재현 사락을 썼어요. 사락을.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사조를 쓴 민지라는 사람이 본조 편령 감목 같은 걸 썼죠. 강목책. 예. 그래서 산악은 공민왕 6년에 이지연이 백문부와 이달춘과 더불어 그다음에 태조 이하의 본조사를 기전체 편찬한 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현이 태조부터 숙종까지 분담해서 집필했다가 봉기와 열전을 서술했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이제 끝났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재현의 사각은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전해지지 않고요. 다만 그 당시 이제 고조사 있죠. 고조사에 그 보면 이제 사원이 있어. 역사적 사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신왈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사신들이 그 편찬한 사돈도 있는데 사돈의 내용 중에 상당수가 이재현의 사학을 있는 내용을 빼갖고 설명을 했다, 적어놨다. 이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사를 통해서 일부 전해지긴 했어요. 예, 그렇지만 그 책 자체는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고려국사는 뭐냐 그러면 고려국사는 이재현이 이제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언제만 정도전이 만들었죠. 정도전이 조선 개국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술한 역사책이에요. 보통 어떤 왕조가 이제 들었으면 전의 왕조들의 어떤 역사를 다시 정리하면서 자신의 어떤 집권의 정당성을 또 밝히는 역사서 편찬이 있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고려국사를 뭐냐면 만들었는데 정도전이 왕자의 난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완성되지 못하고 좀 있다가 나중에 고려사 편찬에 영향을 줘요. 예. 그러니까 고려사 편찬보다 고려사 저조에 영향을 줬다 보시면 되겠죠. 거기 잠깐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데 기출에 보면 여기
고조사 편찬이 아니라 고조사 저조에 영향을 줬다. 자, 왜 그거냐면 원래 이제 고조 국사가 이제 있었는데 세종시대 때 이 고조 국사가 너무 정도전 위주로 이제 뭐냐면 그 저술됐다 해갖고 비판이 많았어. 그래서 고조사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갖고 고조 국사 외에 이제 이걸 어, 제껴두고 고조사들 다시 편집을 하기 시작했죠. 세종시대부터 기존체 정식으로 이 고조국사는 편연체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고조사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보통 왕 중심으로 다시 편찬했어요. 이 고조국사는 신하 중심이고 왜냐하면 정도전 신권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고조사 내용을 좀 약간 요약할 필요가 있겠다 해갖고 나중에 고조사 저조도 편찬을 했죠. 근데 이 고조사 저조는 고조사를 저조, 그러니까 요약했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 고조사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고조사에 없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 고려국사의 내용을 요약할 것이다 본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조사 저조는 고려국사의 영향을 받은 거야. 이 고조사보다는 고조사 저조의 영향을 받아 고려국사의 영향을 받아서 신권을 강조했다. 예. 그 고조사 자체는 그 왕권 중심이지만 고조사 저조는 고려국사의 영향을 받아서 편연체 형식이고 신권을 강조하는 내용도 있다.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하여튼 고려국사 내용 자체는 지금 전해지지 않지만 고조사 저조 중에 상당 부분, 그러니까 고조사에 없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국사에서 나와 있을 거다. 이렇게 그걸 창조해서 만졌을 거다 보고 있어요. 예, 고려국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5번 문제 보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문은 51번입니다. 자, 첫 번째 인증문은 51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고대의 전승을 존중하는 해고적 입장에 썼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고기류나 예전의 기록이나 중국적 사료를 수집해서 증거자를 제시하여 삼국사에 누락된 고조선이나 삼한의 상고사를 복원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문화와 정통을 중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에 보면 이승우의 제왕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사를 당군부터 시작됐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당군은 그 평양에 내려왔던 구전설화예요. 신화인데 그 당시 이제 일통사망 의식이 이제 해체되면서 당군이 역사적 어떤 그 우리 민족의 구신점을 부각되면서 이 구전을 내놨던 것을 문헌사를 남겼죠. 최초로. 자,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김부식은 삼국사학의 대조적이나 각훈의 해동 고성조 같은 교종 입장에서 쓴 것이다. 자, 삼국사의 대조적인 것은 어느 정도 맞는데 각훈의 해동 고승전, 해동 고승전은 이제 해동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를 의미한다는 의미죠. 해동의 우리나라 유명한 고승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교종 입장에 쓴 것은 맞는데 상응유사는 인연이 썼죠. 이녀는 가지산파야. 그래서 얘는 선종이야. 교종 입장이 아니라 선종 입장에서 삼국유사를 썼어요. 그래서 해동 고승종과 달리 고종 입장이 아니라 선종과 썼다.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이제 답이 3번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원의 지배하의 단일 민족으로서 자각과 민족의 시조에 관한 관념이 강하게 반영됐다. 예.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가 이제 쓰여진 시기가 충녕왕 때야. 충녕왕 때 이제 원의 지배 초창기 때죠. 그때 이제 뭐냐면 썼던 거죠. 민간에서 자유롭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단일 민족의 자각. 그러니까 원나라 침입하는 과정에서 원나라 침입 과정에 물리치는 과정에서 종전의 분립된 형식 역사 의식이 일통삼한 의식이 분리되면서 없어지면서 이제 우리의 이제 시조가 누군가 삼한 이전에 시조를 찾다 보니까 누구를 찾는 거야? 고조선의 단군 조선이 부각된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것처럼 구조부터 내려왔던 그런 단군 조선 시단을 문헌사료에 최초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세계사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원의 그 침입 때문에 민족의식이 형성된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왔죠. 일본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나라들도 똑같이 뭐냐면 민족의식이 형성됐어. 일본은 신국의 나라다. 그래서 그 가미가제를 보고 가미가제에서 이제 두 번 격제됐잖아요.
그래서 신풍에 의해서 뭐냐면 우리나라가 구했다. 신에 보호된 나라다. 보호를 받는 어떤 신고 의식이 형성이 됐고요. 베트남도 이제 그 원나라 세 번의 침에 물리쳤잖아요. 요건 예전에 세계사 관련된 기출문이 나왔던데 그래갖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월사기 같은 걸 만들어. 그래서 베트남의 어떤 민족적 의식을 강조한 대월사기를 만들죠. 예. 그래서 이런 원해 침입이 그 당시 일본이나 베트남, 우리나라의 민족 의식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예.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죠. 6번. 자, 고려시대 때 유학과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1번을 보면 최승근 심의 28조는 집권체제에 강하게 기여했고 제각 지국의 정도를 풀어내었다. 네. 그래서 이제 맞죠. 심의 28조가 이제 그는 유교가 이제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학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2번은 사학은 과거 준비 과정으로 기능뿐만 아니라 각각의 뚜렷한 학문적 특징을 가지고 발달했다. 자, 요거는 틀렸죠. 사학은 이제 사학 12도를 얘기하는 건데 사학 12도는 시험 감독관 출신 직원고하고 그 당시 이제 고관대 퇴직하고 배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학문을 교육했던 연구기관이 아니라 주로 과거를 준비하는 성격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주 시험 잘 치는 요령을 익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게 너무 번성하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예종 때 국제감 3년을 수학해야지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사학 번성을 막았죠. 결국에는 공양왕 때 이제 세트에서 뭐 수소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이 2번이고요. 자, 그다음 12세기 중엽에는 유교적 사회 질서의 보급을 위해서 상종 고급 예문과 삼국사기 같은 것들을 편찬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삼종 고급 예문과 삼국사기 이런 것들을 편찬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종 고급 예문은 나중에 이제 70년 때 다시 복간을 했죠. 그때 복간할 때 그때 이제 뭐냐면 뭘로 복간했어요? 금속 활자로 복간했죠. 네.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국가의 사학의 번성을 막기 위해 그 간학정치와 국왕주시의 유교 이념을 확산시키려고 했다. 예. 그 다음에 4번을 보죠. 성리학은 인성과 우주의 근원을 해명하는 철학적 면과 정통과 명분을 중시한 윤리관을 제시했죠. 맞죠? 그래서 인성과 우주의 근원을 해명하는 철학적 면. 그래서 보통 한당 유학에서는 철학적 개념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들어가 있죠. 근데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와 기라는 개념 있죠. 이걸 가지고 모든 세계를 설명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정통과 명분을 강조하잖아. 이런 것들 성리학적인 명분,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그래서 틀린 거니까 이제 2번이 맞죠? 그래서 이건 맞고 틀린 질문이니까 2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 7번을 볼까요? 7번. 자, 다음 사는 어떤 역사서의 기이편의 성운이다. 예. 여기 이미 딱 나왔죠. 삼국유사. 자,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읽는데,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삼국유사 기입편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서발, 서문은 젖는다. 대저, 옛날 성께서는 방향으로 예약을 익히고, 인의를 선교할 때, 계령난신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죠. 여기. 그래서 계령난신, 그 계령난신 즉 계령난신 제소 불어 계령난신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옛날 성인이 얘기했다는 거야. 예전 성인들이. 이때 이제 예전에 성인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건 공자죠, 공자. 그 공자가 이제 역사서술 원칙들, 유교적 역사서술 원칙들을 많이 제시했잖아요. 일단 개적 불용난신, 기이하고 신기한 얘기는 얘기하지 않는다. 기록 불능난신. 그 다음에 무징불신. 증거를 통해서 얘기하고 증거가 없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또 하나가 그 다음에 하나 생각나는 수리부작 원칙. 역사를 있는 그대로 뭐냐면 말하는 것이 짓지 않는다. 창작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게 뒤에 이제 반전이 있죠. 네, 뒤에 있죠.
제왕이 나라를 이제 일어날 때 부명이나 도욕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받게 되므로 반드시 다른 사람과 다르다. 아, 그래야만 연후에 큰 변화를 타고 대기를 잡아서 큰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로운 데서 태어날 때는 무엇이 기이하자. 너희들 그 유교적 중국 사서에도 신기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제왕이라든지 요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신기한 것들이 많지 않냐. 유교에서도. 그래서 이제 한국사통론에 이걸 뭐 유교적 신성성을 바탕으로 유교사상을 비판한 거지. 역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신이한 바는 모두 편에 실었으니 뜻이 여기에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야. 자, 위 역사서가 등장하게 된 당시 상황을 20자 이내로 쓰고 삼국 유사죠. 자, 그리고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 역사서 편찬의 의미를 30자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상황은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정통 문화에 대한 올바르게 계승하려고 움직임이 났고 몽골 간의 어떤 투쟁 속에서 민족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 이상과 관련된 역사의식의 편찬 목적, 의미를 쓰시오. 역사의 편찬 의미. 그래서 불교사를 중심으로 그 당시 고대 서사와 야사를 풍부하게 수고했고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통을 소중히 다뤘다는 거. 그리고 단군 신화를 수용하여 우리 민족의 구심점을 삼았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죠. 자, 7-2번을 보면 자, 우리나라 가입자를 포함하면서 위자료와 역사서보다 먼저 나온 역사서가 있다. 자, 여기 즉 개적 불온난신 제소 불어 이런 말인데 자, 개적 불온난신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누가 포괄한 거예요? 유교적 합리사관을 내렸던 삼국사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 역사서, 그러니까 이 역사서는 삼국유사관이나 삼국사기를 얘기해요. 자, 이 삼국사기는 그러니까 지닌 사관과 편찬 체제 구성 요소 4가지를 쓰시고 자, 이 역사서 편찬보다 약 10년 전에 발생했던 편찬에 영향을 줬던 사건들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은 이게 뭔지 물어보는 게 사관이잖아요. 사관. 사관은 뭘 쓰냐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합리주의 유교 사관을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뭐가 있어요? 봉기, 열전, 표, 지 이렇게 4가지를 구성하고 있다.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네, 기전체 사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눈여볼 것은 세가가 빠졌다는 거. 제후의 역사였던. 근데 세가는 실제로 사기만 있어요. 사기만. 그 후에 이제 한서 이후부터는 세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 당시 세가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후 세력도 약하기 때문에 굳이 제후를 세가에 편입시켜서 쓴 게 아니라 열전에 편입시켰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중국식 그 체제 따왔다 보시면 돼요. 또 눈여볼 게 뭐냐면 봉기라는데 봉기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황제국이라는 걸 나타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내지 외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황제국이라고 포명을 하잖아. 근데 자칭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자칭 제후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은 그 봉기를 쓰지 않고 예전에 그 뭐냐면 사마천 사기에서만 썼던 세간을 집어넣어. 제후의 역사니까. 이게 이제 나름대로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삼국사기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제일 비판 내용은 사대적이라는 비판이 많아요. 근데 이 봉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대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주적인 역사의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조선에서도 이거 비판 많아. 왜 우리가 제국인데 봉기를 쓰냐. 조선에는 거꾸로 사대적인 비판보다는 자주적이다. 아니, 자주적은 사대적인 보다는 중국의 어떤 그 사대 체제에 맞지 않는다. 이거 비판을 받았어요. 예. 그래갖고 이게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하여튼 4가지로 구성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고려사는 이와 달리 봉기를 빼고 세가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역사서 편찬보다 약 10년 전에 발생한 편찬에 영향을 줬던 사건을 쓰시오. 이렇게 있죠. 삼국사기는 1145년에 편찬했어요.
네, 10년 전이니까 1135년이죠. 뭐가 일어났죠? 묘총의 난이죠. 이 묘총의 난이 상당히 삼국사기 편찬에 큰 영향을 주는데, 묘총의 난은 그 당시 이제 내세웠던 게 뭐예요? 서경규지서 같은 이제 풍수 도청 같은 걸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시도했던 뭘 내세웠던 거야? 불역 개혁난신을 내세웠던 거야. 개혁 불역난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다. 개혁 불역난신, 제소 불역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로 불역 개혁난신, 무징불신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뭐냐면 쓴 책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야. 그래서 삼국사기를 쓰면서 이런 그 서경규치서 같이 분열된 민신 수습을 하고 좀 유교적 사과를 내려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어. 그래서 합리적 유교 사관에 의해서 서술했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은 개인한 신현 민담 전설 내용들이 많이 빠졌거나 아니면 신화노트라도 유교적 각색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8번을 보죠. 8번. 자, 8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동명왕편과 관련된 거야. 동명왕편. 자, 동명왕편인데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 동명왕편 서문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동명왕편은 동국 이상집에 실려 있는 내용이고 이규부가 뭐냐면 그 당시 구삼국사기를 보고 나서 운문 형식으로 뭐냐면 다시 정리한 거야. 이걸 서사시 형식으로. 자, 보면 자, 세상에는 동명왕에 신통하고 기이한 이상에 대해서 말이 많다. 내가 일찍이 어리석은 남녀까지도 흔히 그 일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그 얘기를 웃으면서 내가 말하기를 참고로 그 이규보는 유학자죠. 그래서 이제 성사 중리께서 선사 중리라는 것은 누구예요? 중리는 그 당시 이제 그 누구야? 공자죠. 공자의 이름이 중리예요. 중리. 그래서 중리께서 말을 하시기를 공자께서 말을 하시기를 불옥 계력난신 나는 계력난신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동명을 보니까 이게 황당하고 그지없다는 거야. 그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같은 유자들이 얘기할 것이 못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걸 어떤 자기의 편견에 따라서 거부를 했죠. 근데 내가 개춘년 4년에 뭘 얻었어? 삼국사기를 얻었다. 이때 삼국사는 구삼국사죠. 구삼국사를 얻었는데 여기에서 나는 이제 뭐냐면 동명한 봉기를 봤다는 거야. 동명한 봉기를. 그니 그 신의함이 뭐냐면 신의한 사족들이 세상의 얘기형보다 더 심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있다가 기가 아니라 한이라고 생각하고 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을 계속 보니까 전혀 그 근원에 들어가니 한이 아니라 이제 뭘 보면 성이다 이렇게 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우 봤다. 성인들의 얘기다. 예. 이건 귀신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신기하고 귀신. 자, 요 내용이야. 그래서 한이 아니고 성이며 기가 아니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처음에 한상적이고 모호하고 귀신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읽어보니까 성인이고 그 관련된 얘기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쭉 얘기하느냐 하물며 국사는 사실로 그대로 쓴 것이니 어찌 허탄한 것을 전해내니 전해내겠는가. 이때 국사라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이 삼국사기가 아니라 예전에 구삼국사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김부식을 까죠. 여기. 그래서 김부식이 네, 김부식이 공이죠. 공은 국사를 바로 김부식은 김부식 공이 국사를 준찬할 때 김부식 공이 국사를 준찬할 때 삼국사를 얘기하죠. 그 잘못된 부분이 많이 생각됐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사 공은
국사를 새로 공원 국사는 새로 세상을 바로잡은 그림이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 생각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뭐냐면 공원 김부식이니까 김부식이 쓴 것들을 보면 그 이상한 내용들은 뒤에 남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생략된 것이 아닌가 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 그걸 남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김부식이 따랐던 것은 초창기 때 그 뭐냐면 이규보의 생각처럼 개혁 불원난 시킨다 때문에 빠진 거죠.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여기 보면 기획을 보면 여기 보면 비록 어리석은 남녀까지도 다 이야기한다. 그러면 당시 동명왕 이야기는 민중대에 유포됐던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자, 공자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글쓰기 유교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람 원래 출신 자체가 유학자잖아요. 과거에도 합격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이거 선사 중립께서 유교 공자께서 개정난신을 말하지 않는데 보니까 한당하다. 유교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자, 삼국사기를 얻어서 이제 기이하게 이제 동명한 신화를 봤다는 거야. 동명한 신화인적인 기록까지 역사에서 편찬돼 있었다. 맞죠? 어딜 구삼국사기. 요거 외워두세요. 요거 뒤에도 나와 또. 동명왕 설화가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는데 요 구삼국사기 편찬해서 바탕한 거야. 예. 그 다음에 니에를 보면 글쓴이의 구삼국사를 통해 동명왕 이야기를 새롭게 인식했다. 그래서 기이하고 기이한 얘기가 아니라 성인들의 얘기다. 그 유교적 신성성을 가지고 또 받아들였죠. 예. 그래서 그 한이 아니라 성인의 이야기고 기이가 아니라 신의 얘기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는 어떤 이제 신기하고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와 연관돼서 이제 이해를 했고, 그다음 5번 같은 게 보면, 자,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사가 따라 김부식과 관련된 내용이죠. 사관입각에서 동명왕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건 틀려요. 왜냐하면 이제 삼국사기 자체가 구삼국사기를 바탕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그 또 하나가 이제 그 뭐냐면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뭐냐? 삼국사에 기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했기 때문에 그 받아 적어놨어요. 동명 구삼국사기 내용을. 근데 뭐가 다르냐? 보통의 동명화편은 원사적 그대로를 그냥 약간 운기 형식으로 운문 형식으로 각색해서 집은 방면에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김부식 같은 경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구삼국사기의 동명한 신화에 대해서 서술은 했는데 이걸 유교적 의미로 각색을 했죠. 그대로 원사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동명왕의 원사료 신화를 적어놓지 않고 유교적 각색을 했다는 게 뭐냐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록 자체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걸 그래서 이거는 내가 요약편에 빠졌네. 잠깐만요. 요약편에 보면 요 관련된 설명이 빠졌어. 근거 자료는 있거든요. 본편 내용은. 요약편에 빠졌는데 잠깐만요. 그 요약편에 빠졌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시성 같지만 유교로 각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인데 몇 문제 남았어?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요거는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